자, 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노브 부품을 만들어 보셨을 텐데, 저도 이 노브 부품을 앞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 파트 했고요. 세 파트 했고, 스케치면은 정면 평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전 보스 베이스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중심선으로 맞춰서 가셨겠죠? 자, 이렇게 중심선을 저는 세로 방향으로 그렸어요. 요거 방향처럼 그대로 그리려고 세로 방향으로 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볼트를 아예 그리는 게 맞으나 우리는 약식으로 볼트 형상을 굳이 똑같이 그리지 않고 나사산이 있게 그리지는 않고 그냥 약식으로 그려진 것처럼 요런 스타일로 원통 형상으로 그냥 8파이 그리고 야중에 나사산 표시 요런 주석 삽입하는 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얘는 그 DML 해가지고 나사부의 길이는 요렇게 보니까 15.4 5.14 요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 더 길겠죠. 이 볼트가 더 길겠죠. 왜? 고무하고 조립이 되니까. 그죠? 그 길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길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뭐 이거를 55 정도 된다. 사실 이 뭐 소수점이야 14 요 차이 난다고 뭐 굳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자, 밑에서부터 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밑에서부터 이제 고무를 잡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못따기 뭐 피해서 요렇게 형상을 먼저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맨 밑에 지름은 13파이였죠. 13파이였고 치수가 좀 잘 보이게 조절을 좀 해볼게요. 자, 13파이로 요거 잡았고 그 다음에 큰 지름 요거는 20파이였네요. 20파이. 뭐 이거하고 약간 차이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있었지만 요거는 그냥 무시하자고 한 거죠. 그러면서 요 연결부 요거 단으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요 잘못 그려놨네. 이렇게 약간 단이 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여야 되는데 그죠? 자, 요래 놓고 보면은 요거는 2파이 원통의 지름은 이거는 8파이 요렇게 본 것은 이 X방향으로 원통의 크기들을 이렇게 측정한 값들이네요. 그랬을 때 이 X방향으로 Y방향으로 얘는 4.2가 되고요. 그리고 요 선에서 요 선까지 전체 높이는 1.5로 보기로 했고요. 그러면은 얘가 1호에다가 5를 더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체 길이를 정한다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뭐 나삽으로 그냥 갈게요. 직렬치수기법으로 그냥 갈게요. 그게 보기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얘는 55 정도 된다. 전체 길이 값을 주는 게 더 좋기는 하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치수를 바꿔 봤어요. 자, 여러분이 하셨던 치수들이랑 비교되셨나요? 네.
자, 그럼 요걸로 회전 보스 베이스 가보도록 할게요. 응? 요거를 이제 회전 보스 베이스 돌려보도록 할게요. 샥 닫겠습니다 해서 돌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이름을 뭐로 저장을 하기를 했어요. KNOB 노브로 그냥 저장을 하자고 했었죠. 네. 자, 요거가 노브다 라고 이 파트 파일을 우선 저장을 합시다. 저장을 해놓고 얘를 여기에다가 못따기를 추가해야 되겠네요. 못따기 1 곱하기 45도네요. 그죠? 뭐 그냥 그렇게 합시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 곱하기 45도 못따기 좋고요. 자, 삽입에 주석에 나사산 표시 갑니다. 삽입에 주석에 어디 갔어? 밑에 있죠? 주석에 나사산 표시. 자, 나사산 표시할 때 뭐부터 먼저 선택했어요? 그렇죠. 원형 모서리부터 선택을 했죠. 자, 규격은 KS고 기계 나사산이고 M8이고 다 됐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그 다음면까지로 해서 그럽시다. 다음면까지로 그냥 눌러버립시다. 확인. 자, 그러면 얘에서 나사산이 디스플레이 안 되는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도구의 사용자 정의였나? 옵션이었죠. 도구의 옵션으로 와서 문서 속성이었죠. 문서 속성이었을 것 같은데. 문서 속성에서 모델 표시 이게 아니고 잠깐. 자, 다시 복습하는 겸 보는 중인데 문서 속성의 도면화 문서 속성 탭에서 도면화 항목에 음영 나사산 요거 체크돼 있으면 디스플레이 된다는 거 했었죠. 네, 요걸로 해가지고 확인. 자, 나사산 표시가 이렇게 뜨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세이브 눌러주시고. 자, 이 밑에 거는 고무 느낌이 나게 가야 되겠네요. 고무 느낌이 나게 가야 되겠어요. 요 면 두 개의 면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개의 면을 선택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표현으로 갈까요? 표현인데 단위는 어디에 적용되게 해야 돼요? 면으로 적용을 해야 되죠. 피처 명령 회전 보스 베이스 바디 파트 2단계 아니에요? 면 단위로 표현을 적용하겠다는 거로 갑시다. 자, 요거 선택하면은 표현으로 넘어왔는데 고무는 표준으로 해가지고 색상은 일단 표준으로 해가지고 갈 텐데 고무는 색상이 검은스름하죠. 뭐 요런 색깔이 좀 비슷하죠? 네, 요걸로 갑시다. 뭐 그러면 대충 그래픽적으로 알아볼 정도는 됐네요. 자, 세이브. 여기까지 되셨어요? 바닥면도 넣으셔도 돼요. 저는 뭐 일단 필요한 부분만 대충 보이게만 하고 말았어요. 요런 면도 사실은 더 해줘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저장하고 닫읍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해볼 건 뭘 할 거냐면요, 여기 부품도들이 조립되어 있는 부품도들이 있는데 여기 요 형상이 이렇게 된 형상이 좌측 면도에서는 이렇게 굽어져 있죠.
굽어지면서 두 장이 이렇게 겹쳐졌어요. 그리고 손잡이처럼 묶어주는 게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얘는 철판을 절곡해서 만드는 형상이네요. 철판을 굽혀서 만드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 하자고 하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치수를 미리 찍어 놓은 거를 가져왔어요. 치수를 미리 찍어 놨는데 절곡되는 형상은 치수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내측 기준으로 요거는 기입이 됐다 요렇게 보게 되는데 왜 요거를 내측 기준이라고 보냐면요, 요거 잘 보이게 좀 확대해서 같이 볼게요. 요렇게 놔두고 보면 절곡되는 지점이 여기서 한번 꺾이죠. 또 여기서 한번 꺾여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꺾여요. 꺾여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치수를 찍어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65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높이는 6.4가 나와요. 요 면에서 요 면까지 요렇게는 6.4가 나와요. 자, 높이가 있고 각도가 있으면 이게 사실 치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높이가 6.4가 있고 각도가 있으면 요 치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요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6.07이라고 이렇게 치수가 떠 있죠. 요거 단위를 정밀도 단위를 높여 보니까 치수 정밀도 단위를 높여 보니까 이거는 숨어 있는 소수점 위에 자릿수가 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앞서 설계한 사람이 대충 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들어요. 요거는 좀 조절해서 봐야 되겠는데, 자, 요거까지는 맞춰야 돼요. 요거는 정수로 떨어지고요, 요거도 정수로 떨어지고요, 요거 정수 떨어지고 정수로 왔어요. 즉 이 짝에서 이렇게 절곡하는 거 절곡해서 맞춰오고, 이 짝에서 이렇게 절곡해서 맞춰서 요 가운데가 맞춰지는 셈입니다. 짜투리식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얘는 내측 치수기는 해요. 절곡되는 이 철판의 면으로 봤을 때 이게 바깥면이죠. 여기가 바깥면이죠. 내측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에 놓여지게 되는 여기를 내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측에 정수가 뜬다. 즉 내측의 치수를 기준으로 철판을 굽히자, 이렇게 앞선 사람이 설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것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원점을 여기쯤에 놓고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쯤에다 놓고 3.2mm 떨어진 3.2mm 떨어진 데가 아니라 여기가 내측이 내가 이렇게 내측을 맞춰서 선을 바로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놔두고 세 파트 들어갑니다. 어제 뭡니까? 바디는 베이스 부품을, 우리가 바디 부품을 그릴 때 파트의 정면 평면에서 그려졌죠. 그죠? 그런 면에서 얘는 윗면에서 이렇게 철판이 휘는 애들을, 이렇게 막 휘어 있는 애들을 그려주게 된다면 뭡니까? 정면 평면이 여기였으니까
정면 평면으로 이렇게 정렬된 것을 감싸는 바디가 이렇게 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감싸는 빨간색으로 감싸는 요 절곡판을 배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윗면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거나 그러겠습니다. 윗면 평면에서 그려줄게요. 윗면 평면의 스케치입니다. 네, 윗면 평면의 스케치. 자, 요거는 절반을 한쪽 철판 요것만 그리는 셈이라는 거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원점을 화면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정렬을 좀 시켰어요. 라인 그리기 갑니다. 원점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긋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가지고 한 번 더 꺾고 이 평행이라는 피드백이 뜨지 않게 주의하세요. 두 번째 거 요렇게 갈 때 보이세요? 보이시죠? 요거 평행이라는 피드백 뜨지 않게 일부러 피해서 요렇게 가고 요것도 뭐 각도에 대한 피드백이 뜨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요렇게 가서 내려 긋고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하나씩 값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치수로 요 점 있죠? 요 점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 5예요. 그죠? 예, 잘 안 보이니까 치수 문자 높이만 제가 좀 조절해 놓을게요. 여러분은 지금 스크린을 보면서 따라오시는 중이라서 요게 문자가 좀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커졌죠? 그리고 얘에서도 또 웍스의 치수도 좀 크게 바꿔 드릴게요. 자, 요렇게 6, 5, 예, 캐드의 6, 5처럼 요거 맞춰 놨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이 선과 이 선의 각도 값은 도면에서 135도로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요거 135도. 어쩜 그렇게 예술 그냥 바로 잡혀 있네? 자, 그 다음에 얘는 6.4라는 간격이지만 사실은 철판의 두께 포함해서 6.4 가야 돼요. 3.2 더하기 6.4인 셈입니다. 그런 거로 요 선이 X방향으로 거리값이 3.2 플러스 6.4 요런 식으로 해서 9.6이 되게 요렇게 X값을 잡으면 얘는 정의가 끝났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 16.7이라는 요 치수는 지금 건들지 않을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먼저 잡을게요. 여기 끝점에서 여기 점까지 요거 22라고 도면에서 미리 정리한 건데 22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거 얼라인 치수처럼 정렬 치수로 보는 거 요거는 8mm입니다. 요렇게는 8mm예요. 그 다음으로 이 선이 X방향으로 요 거리값은 4가 되면 되겠어요. 네, 요렇게 자세를 잡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26이 되면 되겠어요. 26. 또 그 다음에 얘는 8mm 얼라인 치수처럼 요건 8mm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요렇게 선의 길이를 X방향으로 요거 잡아서 얘도 4로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얼추 비슷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치수를 넣을게요. 136
자, 요거 화면이 잘 안 보이죠?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참. 원점에서부터 요렇게 왔고, 요거는 135도고 요거는 9.6이고 요거는 6고 요렇게는 4mm 요렇게는 8mm 요렇게도 4mm. 자, 요렇게는 치수 잘 보이죠? 여러분, 신기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2D 스케치 할 때 패곡선을 많이 그렸나요? 네. 패곡선을 만들어서 돌출 보스 베이스와 하면 바로 이렇게 통이 만들어지고 막 그랬죠. 네. 이번에는 열린 스케치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열린 스케치 상태에서 돌출 보스 베이스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단 얘가 얇은 피처라는 옵션을 써야 돼요. 얇은 피처로 이렇게 돌출하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돌출 보스 베이스 갑니다. 자,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얇은 피처라는 항목이 체크되면서 뭐 켜졌죠? 그죠? 여기에서 CAD 도면의 상황을 보면은 이쪽으로 두께 값이 적용되는 거하고 안 맞죠? 솔리드웍스 화면이 이쪽으로 두께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방향을 뒤집는 거 요거 눌러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바뀌었나요? 그리고 CAD에서 봤을 때 이 철판의 두께는 3.2였어요. 어제 했던 바디 부품도 3.2의 철판 두께였고요. 얘도 3.2 두께로 고쳐줄게요. 방향? 요거 뒤집으면 돼요. 요거로 반대 방향 눌러놓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잠깐 CAD 도면으로 다시 가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 얘는 미리 측정을 해보니까 이 R 값이 7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 말은 이렇게 이 철판이 14라는 이야기가 되죠. 지름으로.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요놈이 돌출 보스 베이스 이렇게 될 때 이거 중간 평면으로 갈 건데, 돌출 옵션을 중간 평면으로 갈 건데, 요 돌출 값을 14로 가면은 반지름 7에 맞춰지겠네요? 네. 자, 그러면 돌출 방향 1의 옵션을 중간 평면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값을 1, 4. 자, 요런 거 만들어졌나요? 자, 보시면은 이제 R 값을 적용할 텐데, 도면처럼 요거 R7, 요쪽도 R7, 요거를 적용할 거예요. 잘 보세요. 피처 명령에서 필렛을 쓰는데, 필렛 옵션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둥근 필렛 요거도 있었어요. 면 필렛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 두 가지 다 사용을 해 볼게요. 먼저 면 필렛을 써 볼게요. 면 필렛을 쓸 텐데, 이 면 필렛을 쓸 때는 필렛 변수를 먼저 반경값 7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그러고서 필렛 탈 항목으로 요 면을 면 1 선택하고 요 면을 면 2 요렇게 선택하면 반지름 7 요게 적용돼서 요렇게 필렛이 들어가겠죠. 이게 면 필렛이에요. 자,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클릭하면서 보여줄게요. 자, 먼저 필렛 변수의 반경값을 7로 바꿔놓고, 자, 여기 면을 첫 번째 면 클릭했어요. 요 면 보이죠? 축소할까요? 그러죠? 보여요? 그럼 다시 확대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면을 선택할 때는 면상 2라는 이 창을 반드시 클릭해서 파랗게 입력되기로 바꿔주세요. 그러고 요 면을 클릭해요. 되셨나요? 요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누르면 필렛 그대로 반복할 수 있죠. 필렛 옵션은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면 필렛으로 잡혀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같은 요령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아 볼게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게 비교해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했죠. 방금 필렛 2번 넣은 건 지워버릴게요. 다 반지름 7이었잖아요. 지웠어요. 둥근 필렛으로도 이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 필렛 명령 들어왔어요. 이번에 사용할 거는 둥근 필렛이에요. 둥근 필렛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면, 그리고 센터에 놓일 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런 형상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1번, 여기를 센터, 그리고 여기를 2번 면으로 선택하게 되면 얘를 맞추면서 필렛을 바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서 센터 역할을 하는 거는 여기 요 면이죠. 1번 면이나 2번 면은 여기 면이나 밑에 가려져 있는, 지금 안 보이는 면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요거 선택하는 거 잘 보세요. 얘는 필렛을 반경값을 줄 필요가 아예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첫 번째 면을 요거 먼저 선택합니다. 보이죠? 자, 센터면을 가기 위해서 요거 클릭해서 파랗게 바꿔 놓고 여기 면을 센터로 선택해요. 중간 면상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측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얘도 파랗게 해놓고 화면 아래에서 쳐다보고 나머지 면상 얘를 또 클릭해줘요. 필렛 들어오나요? 안되는 분? 없으면 오라이. 자, 요렇게 해놓고 측정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계산으로 와서 계산 탭에서 측정 있죠? 측정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 필렛 들어간 거 눌러보세요. 반경 7 나오죠? 이걸 알고 있는 건 왜 이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둥근 필렛을 쓰더라도 이 면과 이 면의 간격은 예전역에 14라고 알고 있었고 거기에 반지름 7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 바로 둥근 필렛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반대편 나머지 부분도 둥근 필렛으로 역시 적용을 해 줄게요. 자, 요 면을 1번으로 선택하고 클릭해서 이제 또 두 번째 면을 저는 센터 면을 선택하고 클릭해서 또 세 번째 면을 선택하고 둥근 필렛 이렇게 같은 요령으로 반대편에도 마저 적용합니다. 왜? 여기 도면처럼 이쪽도 R7 이쪽도 R7 양단 양 끝단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필렛 적용하고
기승씨 오케이? 필렛은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 얘긴 했지만 얘는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 길이를 이야기하는 136에서 14를 빼면 반지름 77이잖아요. 그러면은 14를 빼면은 얘를 56과 66 요거 더했을 때 얼마 나오나요? 암산 122. 그렇죠. 치수가 여기에 맞게 검증이 되겠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계산 탭에서 측정해서 이 필렛 면과 필렛 면을 찍었을 때 센터와 센터로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측정한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거리 값이 그렇죠. 122가 나오네. 아, 이거 맞게 잘 됐네 라는 거예요. 검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맞춰놨고 여기서 이 뭡니까 얘를 세이브를 한번 할 텐데요. 세이브를 한번 할 텐데 얘는 부품명을 뭐로 할 거냐면은 얘는 뭐로 가려고 하냐면 가이드 플레이트 그렇게 갑시다. 힌지 플레이트라고 해도 되겠지만 링크로 그냥 정할게요. 링크가 더 맞겠다. 이게 4절이니까 이거는 링크 LINK 해놓고 가이드 GUIDE 핸들이 낫겠다. HANDLE 쏘리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링크이면서 핸들 역할을 한다. 요렇게 파트 이름을 지정을 할게요. 세이브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저도 링크 언더바 핸들 요렇게 세이브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 되는 것처럼 뭡니까? 요 도면도 구멍 위치마다 상관선이라고 해가지고 측면도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는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심선을 표시해 놨죠. 자, 요 자리들이 서로 같아요. 그리고 요것이 동심돼 있으면서 여기까지 56이고 요거까지 66 되게 요렇게 되어 있다. 요거를 보고 우리가 구멍을 뚫을 건데 이 스케치면은 어디를 잡는 게 좋을 거냐면 하면 우측면 평면 스케치면으로 잡게 되면은 이쪽 방에서 이렇게 뚫고 가야 된다.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피처의 이면을 선택하면 뭐 고민 안 하고 이쪽으로 돌출 컷이 바로 실행이 돼요. 요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스케치. 쌤,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그려도 어차피 뚫리기는 상관없어요. 그죠? 뚫리기는 상관없어요. 자, 요 면을 스케치 면으로 선택을 했고 면의 수직 보기에서 서클을 그리는데 자, 엣지에다 슬쩍 커서를 가져다 대면 오스냅처럼 센터 표식이 뜨죠. 센터에다 일치 보고서 이렇게 서클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이 서클을 뭐 하나 더 그려도 되고 제가 한 것처럼 원그림 명령 종료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를 카피해서 이렇게 당겨도 되죠. 됐나요? 자, 이 두 개의 서클은 어떤 조건이 먼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원의 지름이 캐드 도면 보면은 둘 다 10파이예요. 구속 조건 뭐 주면 좋을까요? 네. 그 다음에 얘네는 캐드 도면상에서 보면 이게 중심선상에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웍스에서 얘네는 이 센터점과 센터점은 어떻게 구속해 놓는 게 좋겠어요? 아, 민철 씨는 수직으로 돼 있나 보네. 아, 방향이 좀 다른가 봐요. 오케이. 민철 씨는 수직으로 가고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정렬이 돼 있으면 수평으로 가세요. 네. 이 점과 센터점과 센터점을 수평 이렇게 자세를 맞춰 놓고, 자, 그러면 이 원의 지름부터 갑시다. 얘는 18였죠. 자, 이 서클과 서클의 간격은 얼마예요?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됐나요? 아, 재밌어요 하는 분이 없네. 자, 여기에서 돌출컷 바로 갑시다. 돌출컷 해서 다음까지 빵 뚫어요. 자, 세이브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핸들 저장해 주세요.